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17.4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도플러 효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죠. 이제 음원이나 관측자가 운동함으로 인해서 원래 음원에서 발생하는 진동수보다 다른 진동수가 들리는 현상, 그러니까 높이가 달라지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도플러 효과가 이제 음원하고 관측자의 운동으로 어떻게 정량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게 고급 물리학의 수준에서는 그냥 일직선상에서 상대방 또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케이스만 배우지만은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이제 좀 사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꼭 일직선이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의 도플러 효과라든지 이제 상대 속력이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소리 속력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그런 케이스에까지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어야만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도플러 효과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조금 더 응용된 토픽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음원과 관측자가 일직선상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바로 음원도 움직이고 관측자도 움직이는 경우를 다루면 어려우니까 하나는 정지하고 하나는 움직이는 그 경우에 진동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관측자가 움직이는 케이스를 볼 겁니다. 우리가 음원은 정지해 있고 관측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음원 쪽으로 움직이고 한 사람은 음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케이스를 보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A의 케이스에 대해서 음원 쪽으로 움직일 때를 볼 건데 이때는 여러분들 어떤 효과를 보게 되냐면 사람이 느끼는 음원의 속력이 빨라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귀의 입장에서는 원래 파동이 전파돼가는 속력 V가 있을 건데 이게 공기 중이라면 한 330m/s가 될 건데 그게 V0의 속력으로 다가갈 때 귀에서 느끼는 소리의 속력이 V가 아닌 V 플러스 V0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음원의 속력이 빨라지는 효과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도플러 진동수 F'이라고 하는 것이 F랑 어떻게 다르냐를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람다보다는 V'에 집중을 해서 이 V'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V'이 원래 소리의 속력 V에다가 관측자가 움직이는 속력 V5만큼의 속력이 더해진 속력으로 느껴진다라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적을 때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없던 V를 뽑아서 이렇게 앞에다가 적고 다시 분자에다가 V를 넣고 람다분의 V에 꼴로 이렇게 적으면 뭔가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을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람다분의 V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음원이 가지고 있었던 파장과 원래 전파되는 속력이니까 결국은 이게 음원에서 처음 냈던 진동수 F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로부터 원래 진동수 F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냐라고 물어보면 V분의 V 플러스 V5의 F만큼의 진동수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가까이 다가오면은 진동수가 전체적으로 커진다라는 겁니다. 분모보다는 분자가 클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다가갈 때의 케이스고요. 이게 A의 케이스고요. 만약에 B의 케이스를 물어보면 이거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게 이제 V5는 다르지 않고 결국 VB만 달라지는 그러니까 멀어진다는 것만 달라지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 FB 프라임이 B의 입장에서 느끼는 진동수는 여기서 여러분들 V의 V-V5의 F다라고 하는 걸로 속력의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B에 대한 거를 다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관측자가 움직이는 거 말고 관측자는 정지하고 음원이 움직이는 케이스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 두 관측자가 음원이 이제 한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한쪽으로는 멀어지게 될 거니까 우리가 가까워지는 케이스를 먼저 볼 건데 관측자 쪽으로 움직일 때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음원의 파장이 짧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에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A가 느끼는 그 소리의 파장은 짧아지고
B가 느끼는 소리의 파장은 길어진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A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사실은 이제 같은 파동의 파면을 그려 놓은 거긴 하지만 음원에서 나오는 파면을 그린 거긴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 한 주기별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기별로 그려놨다라는 게 결국은 얘와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파장이다라 그 소리죠. 그러면 결국은 이 빨간색에서 파원을 냈을 때 이만큼의 파면이 형성되면 노란색으로 옮겨가지고 파원을 내게 되면은 이런 노란색의 파면이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움직여서 쐈기 때문에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오른쪽 왼쪽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빨간색에서 노란색, 노란색에서 초록색,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옮겨가는 그 시간값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T만큼, 라지 T만큼의 시간 동안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움직인 거리는 VS T만큼의 거리를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의 람다 A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소리의 파장에다가 VS의 T만큼의 거리만큼을 뺀 값이 바로 새로 느껴지는 파장일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람다 플러스 VS의 T만큼의 그 거리를 더해준 만큼의 파장 B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A 입장에선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동수가 커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고 B의 입장에선 파장이 길어지니까 이제 진동수가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플러 진동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는 효과를 보게 되냐면 람다 프라임이 달라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 람다 프라임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갖고 있던 람다에서 우리가 VST만큼을 빼준 것만큼의 파장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람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V의 속력으로 전파되는 그 소리가 T만큼의 주기만큼 갔을 때 람다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T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V-VS 분의 V라고 하는 것 그리고 T분의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묶으면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면 T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음원이 갖고 있던 주기분의 1인데 그게 바로 진동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증명할 수가 있냐면 V-VS분의 V의 F로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A가 아니고 B의 케이스로 가져가게 되면은 역시 달라지는 건 뭐만 달라질 거냐면 이제 분모에 있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효과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VS분의 V의 F다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적었던 모든 케이스의 식을 하나의 식으로 통합해서 적는 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플러 진동수가 어떻게 바뀌냐를 얘기를 할 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시험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이거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자로 외우는데 어떻게 사자로 외우냐 하면은 이거를 F'을 우리가 V의 플러스 마이너스 VO V의 마이너스 플러스 VS의 F다라고 이렇게 외우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서 선생님은 여기에 위에 사 아래쪽에 자 사람과 자동차로 사자로 외웁니다. 뭐 호랑이 사자에 사자로 외우든 뭐 물건 사자로 외우든 뭐 알아서 외우세요. 자, 그런데 사자로 외워서 이게 여러분들 넣을 때 분모에 넣을 때 분자에 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가까워질 때는 증가하도록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람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플러스로 넣어야 되고 자동차가 가까워지고 있으면 마이너스로 넣어야만 커지겠죠. 그리고 멀어질 때는 감소하는 효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도플러 진동수를 외워가지고 바뀌는 케이스를 외워서 증명 없이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일반 물리학의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일직선상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의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런 케이스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됩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자, 음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측자가 이렇게 있는데 음원과 관측자를 잇는 일직선은 분명히 있더라도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력이 그 일직선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케이스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방향으로 일직선상이 아닌 둘을 바라보는 일직선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VS와 VO가 있다고 할 때 이때 여러분들 도플러 진동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플러 진동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정성적으로 얘가 커질 건지 작아질 건지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얘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있는데 음원이 내는 진동수가 관측자 입장에서 느끼는 F'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게 커질 거다라는 것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얘네들 일직선상에서 보면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도플러 진동수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커질 건가 하는 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일직선상으로 얘네들의 속력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떤 특정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도플러 진동수는 매번 일직선이 달라질 거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일직선이 달라질 거니까 당연히 도플러 진동수가 매번 바뀌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얘네들의 X축 방향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은 연장선을 파란 선을 X축이라고 가정하고 그 X축 방향으로의 VOS와 VSX와 VO의 X를 생각해서 그 두 개의 성분만을 이용해 가지고 도플러 진동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F'이 우리가 V의 마이너스에 VSX분의 V의 플러스 VOX로 이렇게 X 방향의 성분만 생각을 해서 사람과 자동차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플러 진동수가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또 일직선상으로 바뀌게 될 거니까 일직선이 바뀌게 될 거니까 그때 또 여러분들이 도플러 효과를 매번 새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선 방향으로의 도플러 효과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예제들을 좀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냥 가벼운 예제입니다. 자,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40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요. 벽을 향해 달리고 있고 이 자동차가 일정한 진동수의 경적을 울리는데 벽에 반사돼서 오는 소리를 다시 그 자동차 안에 사람이 다시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케이스라고 보면 되냐면 벽이 있는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음원에서 F라는 진동수로 소리를 주게 되면은 이게 맞고 되돌아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진동수를 다시 경험한다라는 건데 이게 F로 안 들린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이 F라고 하는 진동수는 경적이 낸 소리인데 그 경적이 낸 소리를 벽에 맞고 반사되는 그 순간 벽에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느끼는 진동수 F'만큼으로 그대로 반사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한번 벽에 있는 가상의 사람이 느끼는 진동수 F'과 자기가 받은 만큼 반사를 하게 되면 그 F'이 다시 되돌아갈 때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도플러 진동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떤 케이스냐면 음원이 움직이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관측자가 움직이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두 상황이 다르다라는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F가 F'으로 어떻게 바뀌고 F2'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분자에다가 집어넣어서 F'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40이라고 하는 속력에서 40을 뺀 것분에 340 자동차를 분자에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넣어야만 증가하는 방향일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F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거니까 340분의 우리가 340 플러스 40분의 F 프라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연립해 가지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F에다가 300을 집어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자동차 안에 사람이 뜨는 F2 프라임을 구해내겠다라는 거니까 이 식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연립해 가지고 결과를 얻어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냐면 F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340 마이너스 40분의 340에 플러스 40 그리고 F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300이라고 하는 결과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인 진동수가 많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80Hz로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플러 효과가 두 번 일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도플러 진동수까지 구해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예제가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 상황을 좀 바꿨는데, 자, 박쥐가 날아다니는 곤충을 쫓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여러분들 벽이 움직이는 위의 문제에서 그냥 자동차를 박쥐로, 그 다음에 벽을 곤충으로 생각해서 벽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가 좀 다른 건 박쥐와 곤충이 일직선상에서 움직임에도 이 속력 부위가 박쥐가 움직이는 속력이 이제 초음파의 속력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거의 100분의 1의 오더로 작다라는 건데 아까는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속력으로 달리게 될 때는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3m/s의 그 속력으로 쫓고 있는 박쥐가 51kHz의 초음파를 곤충에게 쏩니다. 우리가 박쥐가 초음파로서 이제 물체를 탐지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곤충에 맞고 돌아올 때 초음파의 진동수가 51.6kHz가 됐다라고 한다면 곤충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바뀌는 게 뭐만 바뀔 거냐면 40이 3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항이 있을 건데 얘가 그 곤충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곤충의 속력 V를 집어넣고 여기다 플러스 V로 집어넣으면 위의 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적어 볼게요. 자, 위의 케이스를 응용해서 F'이라고 하는 게 340에 마이너스 3분의 340 마이너스 x 뭐 x라고 해도 되고 v라고 할게요. 그냥 v라고 하는 것에 f라고 이렇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f2'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40에 플러스 v분의 340에 플러스 v가 아니고요. 자, 그렇죠. 340에 플러스 v분의 340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에 F'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개씩을 혼합해 가지고 이제 연립해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산기를 써야만 결과가 가능할 것 같은데 F2'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373분의 343이라고 하는 상수항을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있는 항을 묶어 볼 건데 340 플러스 v분의 340의 마이너스 v의 전체 f다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써 가지고 숫자를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입하면은 계산기를 쓰면 답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V가 1.01m/s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거를 계산기 없이 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이니까.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냐면 근사를 쓰면은 F'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에 340 분의 3 마이너스 v의
F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도 어떻게 근사시킬 수 있냐면 F2'이 1 플러스에 340분의 3-V에 F'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선생님 가능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분모 분자에서 34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여러분들 1에 340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 값이 1보다 매우 작은 값이니까 이항정리 근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될 거고요. 쫓고 있는 곤충은 당연히 박쥐보다 더 느릴 거니까 얘도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의 이항정리 이거 위에 건 뭐 이항정리 쓸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얘를 한번 이항정리를 쓴 거를 얘랑 곱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2차 항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매우 작은 값들의 곱은 사실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항만 남아서 이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바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일단 여기까지는 적어봐나 볼까요?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결과를 알고 있으면 편하게 쓸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도플러 효과의 문제에서 VS라고 하는 것과 VO라고 하는 이제 관측자의 속력과 상대 속력이 소리의 속력보다 매우 작은 케이스의 문제를 접하게 되면요. 이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분모에 넣을까 분자에 넣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네 둘의 상대적인 속력 U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도플러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1 플러스 마이너스 V분의 U에 F라고 하는 식으로 도플러 효과를 쓸 수가 있고요. 이때 U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상대 속력을 U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속력이 만약에 가까워지고 있으면 플러스로 넣으면 될 거고 멀어지고 있으면 마이너스로 넣으면 될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플러 효과를 작은 속력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론에 가게 되면 이런 효과를 또 쓰게 될 일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플러 진동수를 쓰게 되면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또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집어넣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2'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1 플러스에 340분의 2에 3-V만큼의 도플러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이항정리 근사를 쓴 게 요 항이 매우 작은 항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할 때 요것과 요것들이 곱한 것만 남기고 요거 두 개의 곱은 완전히 날려버린다는 거죠. 작은 것들끼리의 곱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F에다가 우리가 51kHz를 넣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51kHz를 넣고 여기에 여러분들 51.6kHz를 넣으면 된다라는 건데 키로는 선생님 왜 뺍니까? 어차피 오른쪽 왼쪽에서 키로는 공통으로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넣으면 이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 값을 얻게 될 건데 이 속력 값이 얼마가 됨을 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1m/s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은 위의 것과 다른 게 0.01 정도의 오더만 차이 나는 거죠. 결국은 위에 여러분들 근사를 쓸 때 100분의 1의 오더만큼은 무시하고 푼 거니까 그만큼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난다라는 건데 1이나 1.01이나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플러 효과를 이제 상대 속력으로도 풀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하고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도플러 효과 식을 잘 외울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이제 사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도플러 효과와 상대 속력에 의해서 풀을 수 있는 도플러 효과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